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공유해 주신 그 자료, 말과 몸, 삶의 이야기. 이걸 보면서요, 우리 일상 속에 말이나 몸짓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개인의 역사, 또 문화 전체의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나라는 말이나 아니면 몸에 남은 작은 흉터 하나에도 어쩌면 거대한 서사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네. 이번 탐구는 바로 그런 숨겨진 의미들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먼저 사람이라는 말 자체에 담긴 이야기부터가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고대 중국에서는 신분에 따라 사람을 인하고 민 이렇게 나눴고, 서양에서도 휴먼이나 호모가 원래는 남성을 가리키다가 의미가 확장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어 사람은 살다에서 왔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 그 지위나 성별 이전에 그냥 살아가는 존재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서 약간 독특하게 느껴지네요. 이런 언어적 차이가 실제로 세상을 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기원 자체가 하나의 관점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를 때 그 단어에 이미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면요, 그건 서구의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나 아니면 도구 만드는 인간, 호모 파베르,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시대를 반영하는 경제적 인간이라든지 요즘 주목받는 공감하는 인간 같은 명칭들도요,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걸 보여주는 지표들이죠. 단순히 분류하는 이름을 넘어서 그 시대와 문화가 인간에게 부여하는 의미, 다시 말해 이야기인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말이 그렇다면 몸은 훨씬 더 직접적인 기록 저장소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쓴이가 어릴 때 아버지 폐결핵 투병 기억이랑 자신의 엑스레이 사진 속 석회화 흔적, 이걸 연결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의학적 소견일 뿐인 흔적이 한 사람의 역사, 감정, 이걸 고스란히 담아내는 매개가 되는 거니까요. 당신의 몸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작은 흉터라던가 아니면 무심코 지나쳤던 신체적 특징들, 그런 것들이 문득 떠오르게 하는 기억들 말이에요. 그렇죠. 몸은 개인의 서사를 넘어서 세대의 경험까지도 새겨놓는 것 같아요. 그 2차 대전 말 네덜란드 대기근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 예시죠. 그때 그 극심한 굶주림을 겪었던 임산부에서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평균보다 비만, 당뇨, 심지어 조현병 발병률까지 높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영양 부족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경험이 태아의 유전자 발현 방식에 영향을 미친 거죠. 마치 몸이 혹독한 환경에 대비하라고 미리 프로그래밍된 것 아니냐는 그런 후성 유전학적 설명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건 정말 몸이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서사를 써내려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세대의 고난이 다음 세대의 생물학적 현실로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와, 정말요? 생각해보면 진짜 놀라운 이야기네요. 몸이 단순히 현재 상태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과거 경험을 기록하고 심지어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인지 의학계에서도 서사의학이라는 흐름이 생겨났다고 하죠. 질병을 그냥 고장난 부품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맥락, 그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요. 이건 환자를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접근법이겠네요. 아, 네, 맞아요. 기계를 수리하는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그 사람의 경험 전체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면서 치유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성찰인 것 같습니다. 20세기 과학이 대상을 철저히 분석하고 분해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조각들을 다시 연결하고 말과 몸에 깃든 경험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엮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학적 설명이라는 것 자체도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이야기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결국 말과 몸은 우리 삶의 이야기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표현하는 그릇이자 언어 그 자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뇌폐 속의 작은 흔적이든 네덜란드 기근 생존자의 유전자든 우리가 무심코 쓰는 단어 하나하나든 전부 다
경험이 새겨진 낱말들이 모여서 우리의 서사를 이루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살펴본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나요? 이 글은 우리의 삶 자체가 언어와 몸이라는 그 단어들을 끊임없이 엮어서 문장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몸과 당신이 사용하는 말들이 당신 고유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문장을 만들고 있고 또 어떤 이야기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경험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당신의 언어에 대해서 잠시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